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지난 시간 AI 빅데이터 분야의 시사 이슈를 다루었던 것에 이어 오늘은 의료 분야에서의 2025학년도 시사 이슈를 다루어 보려 합니다. 일단 입시적인 측면에서 의과대학 증원으로 인해 의과대학이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을 볼 학생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해당 콘텐츠를 필요로 하시는 학생들이 더 늘어났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요새 의과대학 증원 및 의사 파업 등으로 인해 사회가 떠들썩한 만큼 꼭 의료계열을 지망하는 학생들이 아니더라도 배경지식 측면에서 해당 콘텐츠를 한번 읽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과대학 증원과 관련한 이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가장 뜨겁게 달구는 화제이자 이번 콘텐츠를 보시는 많은 여러분이 의과대학 카드를 한 장 정도는 쓰셨으리라 생각하는 만큼 다루지 않고 넘어갈 수 없는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것을 강행하여 2025학년도 입시에 실제로 이러한 안이 적용되었으며 의사 측에서는 꾸준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전공의들이 사직하고 대학병원들이 휴진하여 의료체계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 증원이 첫 번째 쟁점은 필수 의료 과목 및 비인기 과목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 의사 수급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며 의사 측에서는 어차피 인기 과목의 의사가 더 늘어나 편중이 더 심해질 뿐 낙수 효과로 인해 늘어나는 비인기 과목의 의사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보다는 인기과와 비인기과가 형성되게 된 근본적인 문제, 의료 수가나 의료 분쟁에서의 보호 등의 문제를 정비하고 해결해야지 의사 수만 당장 늘리는 것은 너무 단편적인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그렇다면 소아과 등 기피과를 지망하는 생활기록부일 시에 의과대학 측에서 더 선호할 것인지 물어보실 수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의과대학 과정과 실습을 거치며 선호 및 희망 전공과는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사항을 의과대학 측에서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유능한 의사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단순히 기피과를 지망한다고 뽑지는 않으니 여러분이 실제로 어떤 전공과에 관심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기본적인 성적, 비교과, 수능 성적 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쟁점은 지역 의료 격차 문제입니다. 이 팀장이 2022년 시사 이슈 콘텐츠에서부터 언급했을 정도로 이전부터 꾸준히 지적되어 온 문제이기도 한데 의사들이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서 개원 또는 대학병원의 의사로 일하려는 경향이 크고 환자들 역시 빅5 병원 등 지역 병원보다는 수도권이 대형 병원에서 치료받기를 원하는 등 의료 서비스가 수도권에 쏠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이번 의과대학 증원 시 지방 소재의 의과대학 정원을 많이 확대했고 지역 인재 전형도 꽤 확대하였는데 결국에 지방 소재 의과대학의 타 지역 학생이 가든 인근 지역 학생이 가든 수련이나 최종적인 의사 생활은 수도권에서 하려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세 번째는 의과대학 인프라 문제입니다. 정부에서 다소 갑작스럽게 2-3천 명의 인원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각 의과대학에서 늘어난 정원을 대상으로 실습할 만한 환경이 구축되어 있는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강의실도 강의실이지만 일단 의과대학 교육과정은 단순히 강의만 수강하는 것이 아니라 카데바도 그렇고 실습을 많이 해야 하는데 갑자기 2배 정도로 인원이 늘어나면 해당 인원들이 실습에 필요한 장비 및 도구들은 어떻게 준비하겠냐는 것입니다. 현재 2025학년도에 의과대학 증원이 실제로 되었기 때문에 각 의과대학에서도 슬슬 이러한 문제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의과대학 증원 문제는 이 팀장이 2023학년도 의료 생명 분야 시사 이슈 콘텐츠에서 다루기도 했는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처럼 정치적 사안이자 의과대학 면접을 보실 여러분께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러한 사항을 대놓고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 의료계에서는 반대 입장을 확실히 고수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관련된 예상 질문은 따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이자 의과대학 증원 및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의 계기가 된 사건이 응급실 뺑뺑이입니다. 응급의학과 및 관련 의료진이 모자라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거나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늘어나고 특히나 요새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의해 의료 대란이 심화되어 응급실 자체를 찾지 못하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더 늘어나고 있는지라 아프면 절대 안 된다는 말이 돌 정도입니다. 아무래도 전공의들이 사직하여 의료진 자체가 부족하니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인력도 한계가 있어 어쩔 수 없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발하여 집단 사직한 이후에 남아있던 전공의들마저 업무 부담이 너무 가중되어 이를 버티지 못하고 사직해버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현재 정부와 의료계가 대치하는 상황에서 의료진을 다시 복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하기는 솔직히 어려울 것이고 대신에 국내 응급의료 체계에 대해서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의료대란 발생 이전 응급실의 경우 감기, 주치자 등의 경증 환자들도 응급 병상을 활용할 수 있었던 시스템으로 인해 실제 중증 환자들이 이용이 어렵게 되는 경우도 있었으니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지 않냐는 등의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응급의학과를 비롯한 비인기과의 경우 의료소송에 특히 취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의 치료 결과가 좋지 않으면 보호자 또는 유가족으로부터 의료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은데 의사의 근무 태만이나 의도성이 짙은 행위 때문이 아니라 최선을 다한 결과임에도 이를 보호받지 못하는
못한다면 해당 전공과를 지망하는 의사들은 더욱 줄어들 것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에서 의사를 보호하는 장치도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이렇게 의료진이 너무 부족한 상황에서 진료보조 간호사인 PA 간호사의 일부 의료 행위를 합법화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전공의들이 공백을 PA 간호사로 일부 메우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안 그래도 의사 측에서 간호법을 반대하는 입장인데 여기에 간호법까지 통과시켜버리면 의사와 정부의 갈등골이 더 깊어지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응급의료 체계와 관련해 나올 수 있는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국내 응급의료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두 번째로 응급실 뺑뺑이의 원인과 이 해결 방안, 네 번째로 성형외과 등의 소위 인기과에 의사들이 몰리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네 번째로 비인기과에서 의료진 부족 문제가 심각한데 그러면 의사수급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겠는지 등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간호계에서 끊임없이 지적되는 고질적인 문제인 태움 문화입니다. 태움 문화란 태우다라는 단어에서부터 나온 말로 말 그대로 영혼이 다 타버릴 때까지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태움 문화를 경험했다는 실제 간호사들의 증언이 상당하며 태움 문화로 목숨을 끊는 간호사들도 생기는 만큼 해당 문화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태움 문화의 원인으로는 간호사들이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업무를 하는 데다 업무도 과다하여 근무 자체가 압박감이 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감정적인 원인을 제쳐두고서라도 이직이 잦은 간호사들의 업무 특성과 거기에 신입 간호사가 투입되었을 때 실수에 대해서 보다 엄격하고 예민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신입 및 기존 간호사가 모두 스트레스를 받아서 퇴사를 하는 등으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간호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노동 환경을 개선해야 하는데 구조적으로 간호 인력을 확충하고 초과 근무 등을 막는 확실한 체계가 필요하다는 제언들이 있습니다. 현재 의료계나 간호계 전반에서 높은 업무 강도, 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비슷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같이 생각해보시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해당 주제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태움 문화와 관련해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간호사의 태움 문화에 대해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 번째로 태움 문화의 발생 원인과 사회적 해결책에는 무엇이 있겠는지, 세 번째로 특히 간호사의 이직이 잦은 이유와 그 해결책에는 무엇이 있겠는지 등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료 이슈는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고 2025학년도 면접을 준비하시는 여러분께 오늘의 콘텐츠가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